놀다가 이제 그만 방에 가서 공부하려고 할 때마다 어디선가 항상 나타나셔서 이제 공부 좀 해라 하는 엄마의 반복적인 잔소리. 공부하려고 했어요. 컴퓨터 작업을 실컷 하고 내 실수로 저장 안 하고 껐을 때 잠깐, 에이 설마. 오빠? 나 라면 끓일 건데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진짜 안 먹지? 달라고 하기만 해봐. 안 먹는다고. 한 입만. 뭐야, 안 먹는다며? 한 입만 하고 라면의 반은 처먹을 때, 야 이 미친 새끼야! 지하철에서 그래 저 사람이야 혼자 휴대폰을 안 보고 있잖아? 곧 내릴 사람이 분명해. 나만의 촉으로 그 사람 앞에 서서 기다렸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리고 방금 탄 사람이 앉을 때 참아야 해. 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는데 휴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개인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었다. 개인주택에 살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늦은 밤 물 마시러 부엌에 불을 켜면 검은 점들이 싱크대 밑으로 사라진다. 처음에는 보이는 대로 잡았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 너는 오늘 운 좋았다. 내가 살려주마. 가끔은 이렇게 모른 척하기도 했다. 나는 바퀴벌레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 사람이 나타나면 보통 작은 놈들은 재빨리 도망가지만 간혹 큰 놈들은 도망가지 않고 더듬이만 움직이며 올 테면 와봐라 할 때가 있고, 때론 사람의 움직임을 주시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람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기도 한다. 정말 그때는 아주 별 오두방정을 떨며 원치 않는 트위스트 춤까지 추게 된다. 큰 바퀴는 무섭다. 소름 끼친다. 나에게는 바퀴벌레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 사건, 한여름 낮에 방충망 밖으로 엄지만한 바퀴가 붙어있는 것이었다. 오마이갓, 정말 너무 싫었다. 밖에 붙어있는 놈을 당장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때 떠오르는 것이 에프킬라였다. 그 바퀴벌레는 내가 가까이에 가도 꿈쩍도 안 하고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나는 외쳤다. 네가 도망가지 않으면 넌 뒤졌어. 그리고 에프킬라를 녀석에게 뿌렸다. 꽤 많은 양을 뿌렸다. 뜨거! 녀석은 도망가지 않고 그냥 다 에프킬라 액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시원하고 더 뿌려달라는 듯이 더듬이만 움직였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뿌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었다. 마치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에너지 팔을 쏟은 말이다. 에프킬라! 나는 승리를 장담했다. 제 아무리 강한 바퀴라 해도 지사량을 넘을 만큼 뿌렸으니까. 이놈은 그냥 좀 귀찮다는 듯이 서서히 움직이더니 이내 내 앞에서 사라졌다. 그때 나는 한동안 멍했다. 정말 바퀴벌레는 방사능에도 버틸 수 있는 존재인가 하고 말이다. 또 다른 어느 날 거실에 앉아있는데 나를 노려보고 있는 바퀴를 발견한다. 전에 에프킬라 맞고 복수하러 온 놈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지만 저번처럼 느낌이 쎄했다. 저번과 다른 점은 지금은 서로 어떠한 장벽도 없다는 것이다. 아주 무섭고 최악의 상황이다. 맨손 맨발로는 죽일 내공이 아직은 없고 휴지는 저놈 건너편 화장실에 있고, 그러다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종이컵을 발견한다. 일단 녀석을 잡아두기에는 충분한 물건이라 판단했고 서서히 컵을 잡은 다음에 복서, 알리처럼,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듯이 나의 행동은 정말 전광석화처럼 녀석을 종이컵 안에 가두는데 성공을 했다. 그 다음 처리 방법은 생각을 못해서 한동안 종이컵을 앞에 두고 어떻게 처리할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변기 속 물에 넣는 것이었다. 나는 책받침을 가져와서 종이컵 밑에 받친 다음에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변기 위에 책받침을 뺐다. 바퀴벌레는 변기물 위로 뚝 떨어졌다. 그런데 머리 쪽 반은 변기물 속에, 반은 물 바깥에 걸쳐 있었다. 당연히 물 속에서 나와 바깥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빨리 변기물을 내릴 준비를 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바퀴놈은 물에서 나오지 않은 채 물속 반, 바깥 반 걸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 곧 숨이 막히겠지? 지가 어떻게 하겠어? 나는 여차하면 변기물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는데도 이놈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다. 바퀴놈은 잠수 능력도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혹시나 물속에서 죽었나 싶어서 살펴보면 더듬이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변기 속을 탐색하는 듯이 말이다. 아무리 잠수 능력이 뛰어나도 어찌 그리 오래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던 찰나 기겁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그놈이 스스로 물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변기 안으로 사라지는 바퀴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놈은
전설 속에 나오는 아쿠아 바퀴벌레가 아니었을까. 최근 안양예고에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가끔 특강을 다니곤 하지만 이번처럼 특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제가 연예인이 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동기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안양예고 선생님이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아몰라홍 작가를 아냐고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럼요 알죠. 대학원 동창입니다. 친구죠. 라고 말했고 오 그럼 잘 되었네요. 학생들에게 특강을 부탁하고 싶은데 섭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흔쾌히 허락을 하고 따스한 봄날 안양예고로 향했습니다. 안양예고의 정문 언덕길은 엄청 가파르지만 벚꽃이 저를 환하게 맞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의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저를 먼저 반갑게 맞이해준 친구 윤 선생과 함께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더군요. 미술 전공 학생들 1, 2, 3학년 다 있었습니다. 작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었어요. 그래, 학생들의 저 눈빛을 봐. 작가가 된 이야기와 어떻게 작가로서 활동하는지 재미있게 보여주겠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 중 일부는 일찍 끝내달라는 신호인 것을. 간단하게 내 소개를 하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이런 환호를 처음 들었습니다. 박수와 함께 와 귀여워 짱 귀여워.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역시나 반응이 장난 아닙니다. 귀여워 와 짱 귀여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과 리액션은 처음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아까의 리액션이 2배로 커지더군요. 고마워요 안양예고. 그리고 제가 광고에 직접 나오는 부분에서 다들 빵빵 터졌죠. 참 많이들 웃어줬어요. 아마도 신기한 반, 비웃음 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봐도 웃기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환대 속에서 강연을 마치고 저는 자리에 앉아 집으로 가기 위해 가방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 내심 한두 명은 사인받으러 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아 역시 아까의 반응들은 예의상 해주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찰나 그때 수많은 여학생들이 종이를 들고 우르르르 사인받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 감동이란 스타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날 못다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캐릭터를 그려주었는데 점점 학생들의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그려주세요. 고양이와 함께 있는 것을 그려주세요. 줄넘기 하는 것을 그려주세요. 저와 함께 있는 것을 그려주세요. 등등등 사인을 해주는 내내 학생들은 귀여워 를 연발했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인을 해줘서 즐거웠고 학생들은 사인을 받아가며 즐거워했습니다. 잠시나마 연예인 느낌을 받게 해준 안양예고 학생들 고마웠어요. 또 만나기를 기대하며 안녕.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서 헤어진 후 늦은 밤 2호선 강남역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은 제법 있었으며 나는 덜 붐비는 자리를 찾아 자리를 옮겼다. 사당역에 도착했을 때 내가 서 있는 앞좌석 옆에서 승객 한 명이 일어나고 자연스레 그 앞쪽에 서 있던 사람이 반쯤 앉았을 때 내 귀를 때리는 소리가 있었다. 가방! 나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사람들 틈으로 가방을 내밀며 그 빈자리로 향하고 있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이미 먼저 다른 사람이 앉은 것이다. 나는 대수롭지 않은 듯 다시 평온을 되찾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이번 역은 서울대 입구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사당역에서 두 정거장 지나 서울대 입구에 다다를 즈음 내 앞자리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내릴 역은 아직 멀었기에 나의 표정은 씩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앞좌석 사람이 다 일어나고 내가 여유있게 앉으려는 찰나 다시 한번 내 귓가를 때리는 소리가 있었다. 가방! 아 그때는 미처 몰랐다. 가방! 소리를 들었을 때 순간 내 몸이 멈춰진다는 것과 소리 난 쪽으로 고개가 저절로 돌리게 된다는 것. 그 순간 그 찰나에 누군가 가방을 던진다. 내가 앉으려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가방이 내던진 것이다. 나는 순간 이 상황이 어리둥절했고 가방이 던져진 곳으로 고개를 돌리니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어디선가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어디선가 바람처럼 다가와 내 신발이 새 신발도 아닌데 꾹 밟아주시고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전혀 쳐다보지 않는 가방 신공 마무리 내공까지. 말로만 듣던 가방 신공을 내가 직접 겪다니 당한 시점에서는 조금 불쾌했지만 이내 지하철에서 웃음이 나왔다. 가방!
이 절제 있는 말 한마디가 내 몸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만들고 그 틈을 축구선수 메시처럼 파고들어와 자리에 앉는 순발력, 감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물론 내 발을 밟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말이다.